물리학자 브라이언 콕스와 함께 또 나는 세상의 가장 이상한 규칙들에 대한 이야기. 자, 지금부터 가장 작은 세계에서부터 가장 거대한 세계까지 우리가 아는 현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맨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자, 이 질문 한번 보세요. 동전을 던지면 당연히 앞면 아니면 뒷면이지 이게 무슨 질문이야 싶으시죠? 근데요, 바로 이 당연해 보이는 질문이 사실은 우리가 아는 모든 상식을 뒤엎고 아주 기묘한 양자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줍니다. 양자역학하면 복잡한 역사나 수식부터 떠올리실 텐데 그런 건 잠시 접어두고요. 바로 핵심을 꿰뚫는 아주 간단한 비유, 양자 동전 던지기로 직행해 보겠습니다. 이것만 이해하셔도 현실의 가장 기묘한 비밀에 한 발짝 다가서는 거예요. 우리가 아는 일반 동전은 던지면 무조건 앞면 또는 뒷면 둘 중 하나로 결정되죠. 아주 명확합니다. 그런데 양자 동전은요, 완전히 다릅니다. 우리가 딱 확인하기 전까지는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인 형태로 존재해요. 두 상태가 그냥 겹쳐져 있는 거죠.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이게 바로 양자세계의 규칙입니다. 이걸 물리학에서는 중첩이라고 부릅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동전의 상태를 몰라서 애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고 우리가 관측하기 전까지는 여러 상태로 동시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근본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. 참 이상하죠? 자,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가 그냥 머릿속 상상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이걸 실제로 증명한 물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기묘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중슬릿 실험입니다. 이 간단해 보이는 장치가 어떻게 현실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상식을 산산조각 내버리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.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. 상식적으로 전자는 작은 알갱이니까 총알처럼 둘 중 하나의 구멍만 통과해야 맞잖아요. 그런데 결과는 마치 물결파처럼 여러 줄의 간섭 무늬를 만들었어요. 진짜 놀라운 건 전자를 딱 하나씩만 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. 아니, 전자가 하나인데 어떻게 스스로 간섭을 하죠? 이건 마치 전자 하나가 분신술을 써서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고 자기 자신과 만나서 간섭을 일으킨 것과 똑같다는 뜻이에요. 말도 안 되죠. 입자가 가능한 모든 길을 동시에 다녀온 겁니다. 만약에 우주 반대편에 있는 두 입자가 텔레퍼시처럼 즉각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아인슈타인조차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 부르면서 믿기 힘들어했던 현상, 바로 양자 얽힘입니다. 두 입자가 한 번 얽히면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 놔도 한쪽의 상태가 결정되는 순간 다른 쪽의 상태도 빛보다 빠르게 즉시 정해져 버리는 그런 기묘한 연결고리입니다. 바로 이 중첩과 얽힘의 힘을 이용하는 게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.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. 일반 컴퓨터 비트는 0 아니면 1이잖아요. 근데 양자 비트, 큐비트는 100개만 있어도 2의 100제곱에 달하는 모든 상태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람 한 명을 이루는 원자의 개수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예요. 어마어마하죠. 지금까지 전자니 양자니 너무 작은 세계 얘기만 한 것 같죠?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이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계의 규칙이 저 밤하늘의 거대한 별, 나아가 우주 전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. 그 비밀은 바로 불확정성 원리에 있습니다.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좁은 방에 갇힌 아주 활발한 강아지 같은 거예요. 공간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이 강아지가 어디로 튈지 더 예측이 안 되잖아요. 전자도 똑같습니다. 더 작은 공간에 가두려고 꽉 누를수록 그 움직임은 오히려 더 격렬하고 불확실해지는 거죠.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. 자, 죽어가는 별 속에서는요, 엄청난 중력이 모든 걸 중심으로 꽉 쥐어짭니다. 이때 그 좁은 공간에 갇힌 전자들이 바로 이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더는 못 참겠다 하면서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해요. 그리고 밖으로 밀어내는 엄청난 압력을 만들어내죠. 이걸 전자축퇴압이라고 하는데요. 이 힘이 바로 거대한 결이 중력 때문에 한 방에 붕괴하지 않도록 버티게 해주는 양자역학의 마지막 방어막인 셈입니다.
자, 여기서 진짜 놀라운 지점이 나옵니다. 이 보이지 않는 전자들의 요동과 거대한 별의 중력이 벌이는 이 줄다리기에는 명확한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. 계산을 해봤더니 이 전자들의 압력이 버텨낼 수 있는 별의 최대 질량은 정확히 태양의 1.4배였습니다. 이 숫자를 넘어서는 순간 양자역학의 당어막도 뚫리고 별은 완전히 다른 끔찍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. 그러니까요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전자 하나의 규칙이 저 하늘의 거대한 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.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? 그렇다면 이 모든 거대하고 기묘한 물리 법칙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이제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서 이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. 우리의 스케일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. 자, 여기 나에서 시작해서 지구로, 태양계로, 그리고 10만 광년 크기의 우리 은하로 쭉 시야를 넓혀 봅시다.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십억 광년에 관측 가능한 우주까지 나아가면 우리는 정말이지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라는 걸 실감하게 되죠. 브라이언 콕스의 이 말이 바로 그 느낌을 정확히 표현해 주죠. 물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. 하지만 과연 우리의 가치가 물리적인 크기뿐일까요? 한번 이렇게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? 어쩌면 우리의 진짜 가치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의식에 있는지도 모릅니다. 그냥 존재하는 저 은하를 보고 아름답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 법칙을 탐구하는 우리의 능력, 그게 우리의 가치가 아닐까요?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. 물리학자 데이비드 도이치가 제시하는 가장 대담하고 어쩌면 도발적이기까지 한 상상 속으로 들어가 보죠. 만약 우리가 우주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미래의 설계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? 핵심은 이겁니다. 우리, 즉 생명이라는 존재가 영원히 우주의 수동적인 관찰자로만 머무르지 않고 언젠가는 우주 자체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생각해 보세요. 생명은 이미 지구라는 행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잖아요. 이 영향력이 수백만 년, 수십억 년에 걸쳐서 태양계로, 은하로, 나아가 우주적 규모로 확장될 수 있다는 잠재적 경로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.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. 우리는 그저 찰나의 순간, 이 우주를 스쳐 지나가는 관찰자일까요? 아니면 이 우주의 미래를 빚어내고 의미를 부여할 이 우주의 의식이 될 운명일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